자, 시간 됐으니까 수업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제가 지금 줌을 갖다 이제 오픈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공지사항에 보면은 제가 줌 주소를 오픈을 했으니까 여기 이제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 지금 기록을 하고 있으니까 이 기록된 건 제가 나중에 동영상을 어, 업로드를 갖다 이제 할 예정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이제 배웠던 게 뭐냐면은 시스템 호출하고 이제 라이브러리 개념에 대해서 배웠었고, 맨 페이지에 대해서 배웠었고, 맨 페이지 사용법 배웠었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시스템 호출, 오류 처리하는 거, 뭐 이런 부분도 좀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리눅스 기본 명령어에 대해서 몇 가지 이제 배웠었죠, 그렇죠? 그리고 명령어하고 이제 VI 에디터 사용하는 것까지, 그리고 이제 컴파일 환경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었고, 컴파일하는 환경은 컴파일하고 링크하고 실행 파일이 생성이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었고, 그래서 GCC 사용하는 방법을 좀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GCC를 갖다 사용을 할 때 여러분이 여러 개 파일을 다루기 위해서는 make를 사용하는 게 이제 유익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make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파일 두 개를 이용을 해서 실습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make 파일은 이렇게 이제 생겼고, 여러분이 make all이나 make clean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이 여러 개 파일을 갖다 컴파일을 해서 실행 파일을 만드는 것을 해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make 파일 실행하는 거 설명을 했었고요. 자, 제가 오늘부터 이제 설명할 내용은 뭐냐면은, 우선 1장에서 제가 설명 안 한 게 이제 에러 처리, 오류 메시지 출력하는 거, 오류 메시지 출력하는 거하고 get opt 함수 사용하는 거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책에 이제 그 에멀록 펑션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 부분이 나오니까 이것도 이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 거고, 그리고 오늘 어디까지 할 거냐면은 딜렉토리 다루는 것까지는 진도가 나갈 것 같아요. 딜렉토리. 그래서 여러분이 딜렉토리를 갖다가 생성하고 딜렉토리 위치를 갖다 이제 바꾸고, 그리고 여러분이 read dir 펑션을 이용해서 딜렉토리 엔트리를 쭉 스캔을 하면서 현재 딜렉토리에 어떤 파일들이 있는지를 여러분이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시간이 좀 더 되면 그 다음에 이제 3장에 있는 파일을 다루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1시간 정도 수업이 진행이 되면은 쉬는 시간 바로 전에 한 10분 정도 퀴즈를 갖다 이제 볼 거예요. 그래서 10문제 퀴즈를 갖다가 지난주 수업했던 내용을 위주로 해서 냈으니까 여러분이 퀴즈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선 여기에 오류 메시지 출력하는 거 한번 같이 한번 봐볼게요. 우리가 시어너, 그러니까 리눅스 상에서 또는 뭐 기타 오퍼레이팅 시스템 상에서 우리가 이제 프로그래밍을 하다가 보면은 오류가 이제 발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때 이제 우리가 오류 처리를 할 때 p 에러라고 하는 펑션을 갖다 이제 이용을 하게 되면은 이 p 에러는 최근에 그 시도했던 펑션이 어떤 오류가 있었는지를 갖다가 에러 넘버의 번호를 기억을 해놨다가 이 p 에러 펑션을 호출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 있는 문자열 플러스 에러가 이제 왜 발생이 됐는지 그 스트링을 갖다 이제 출력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보통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access라고 하는 펑션을 만약에 사용을 했다. test.txt라고 하는 파일이 ROK 현재 존재하는지를 갖다 이제 액세스를 갖다 이제 테스트를 해서 만약에 -1이야. -1은 현재 딜렉토리에 test.txt라는 파일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얘가 이제 p 에러를 갖다 이제 해주게 되면은 test.txt가 출력이 되고 에러 메시지가 같이 출력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test.txt 콜론 한 다음에 no such file or directory라는 게 출력이 됩니다. 자, 요게 이제 어떻게 동작이,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제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에러 번호는 이 에러 넘버.h에 extern 변수로 선언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에러 넘버라고 하는 이 변수 공개된 이 변수를 갖다 이제 이용을 해서 여기에 에러 값이 저장이 되고 여러분이 p 에러를 호출을 하게 되면은
에러에 해당이 되는 이 스트링을 가지고 와서 출력을 해주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스트링 에러도 이제 비슷한 거예요.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출력된 것만 이제 보시면은 여러분이 앞에 있는 코드하고 이제 동일하다라는 걸 갖다 이제 알 수 있고, 에러 넘버는 이제 이거는 이제 외부 공개된 이 변수 에러 넘버 요걸 갖다 이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출력을 우리가 이 에러 값을 가지고 와서 에러 스트링을 가지고 와서 출력을 해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면은 C 언어에서는 보통 이제 변수를 갖다 이제 선언을 하게 되면은 변수가 스태틱하게 이제 타입 사이즈만큼 메모리 공간이 할당이 돼요. 그 얘기가 뭐냐면은 여러분이 int a라고 하게 되면은 인티저가 4바이트면은 a가 가리키는 위치에 4바이트 공간이 이렇게 생성이 되고 그 4바이트 공간에 우리가 인티저를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int a 한 다음에 우리가 배열로 해가지고 int a 10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되면은 4바이트짜리가 10개, 40바이트 공간이 이제 생성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보통 변수를 갖다 이제 생성을 하고 그 변수의 위치에다가 데이터를 저장을 하고 그리고 데이터를 갖다가 참조를 해서 이제 가지고 오는데 우리가 이제 어떤 경우들이 있냐면은 처음에 메모리를 갖다가 얼마나 쓸지 예측을 갖다 이제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이 에몰록이라는 펑션을 이용을 해서 사이즈를 갖다가 지정을 해주게 되면은 런타임에 메모리 공간을 할당을 해서 리턴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에몰록을 갖다 이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용을 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캐릭터형 포인트 PTR 이런 식으로 해서 PTR은 이제 주소값을 갖다 이제 담을 수 있는 거고 이 주소값에는 뭐가 이제 할당이 되는 거냐면은 지금 여기 C얼럭인데 그 에몰럭 만약에 에몰럭이라고 하게 되면 사이즈를 집어넣게 되면은 사이즈만큼 할당된 메모리 공간의 시작 주소가 이 PTR에 할당이 되는 겁니다. C얼락은 어떤 식으로 이제 사용을 하냐면은 내가 10개의 요소인데 하나의 사이즈가 이제 20바이트. 그래서 총 200바이트인 그런 공간을 할당을 할 땐 여러분이 C얼록을 갖다 이제 사용을 하시면 되고 리얼록을 갖다 이제 사용을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에몰록하고 이제 C얼록하고 리얼록 이런 펑션들을 갖다 이제 이용을 해가지고 프로그래밍을 하는 거. 자, 그리고 이제 메모리를 갖다 얼로케이션을 했으면은 해제를 할 땐 여러분이 프리 함수를 갖다 이용을 하면은 에몰록으로 할당이 된 그 공간이 이제 해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에몰록하고 그리고 C얼록하고 리얼록을 갖다 이제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정도만 그냥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배워야 될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이건 아마 여러분들이 시언어 시간에 아마 배웠을 것 같기도 해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특별히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자, 그리고 이제 명령행 인자를 갖다가 좀 설명을 할게요. 명령행 인자. 자, 이건 뭐냐면은 코드를 갖다 이제 보고 설명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이 보통 int 메인하고 여기 void를 갖다 이제 사용을 하게 되면은 아규먼트를 갖다 이제 하나도 필요가 없을 땐 여러분이 void를 넣어서 사용을 하면 돼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만약에 사용자가 입력한 아규먼트를 이용해서 뭔가 작업을 하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이 아규먼트를 갖다 이제 전달을 받아서 이제 사용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ARGC는 뭐냐면은 아규먼트가 이제 몇 개가 들어왔는지 이건 이제 명령어를 포함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ARGV는 뭐냐면은 이거는 스트링의 배열을 갖다 이제 의미를 해요. 그래서 명령어하고 명령어 다음에 들어온 아규먼트를 갖다가 스트링별로 차례차례 배열에 넣어가지고 리턴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실행 파일이 챕터 1 언더바 6.out이라는 게 실행 파일이었으면은 -h 2000이라고 하는
아규먼트 두 개를 만약에 집어넣었어. 그러면 실행 파일이 요게 하나, 그리고 요게 하나, 요거 하나 해서 총 3개의 아규먼트가 들어왔기 때문에 아규먼트 카운트는 3이 되는 겁니다. argc는. 그리고 아규먼트 이 베리어블은 0, 1, 2에 각각 실행 명령어, 그리고 첫 번째 아규먼트, 그리고 두 번째 아규먼트가 이렇게 들어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걸 갖다 이제 이용을 해서 아규먼트를 전달을 받아가지고 뭔가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요거는 이제 아마 여러분이 뭐 해봤던 친구도 있고 안 해봤던 친구도 있지만 이거 한번 타이핑 쳐서 한번 동작이 되는 거를 한번 같이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혹시 만약에 본인 컴퓨터에 그 VM웨어로 우분투를 갖다 설치하려고 했는데 뭐 잘 안 되는 친구 있으면은 제가 지금 서버를 하나 이제 구동을 시켜놨어요. 서버를. 혹시 필요한 학생들은 저한테 메일을 갖다가 보내면은 제가 요번 한 학기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계정을 발급을 해줄 테니까 혹시 필요한 학생, 자기 노트북에 하드디스크 공간이 얼마 안 돼서 이제 우분투 설치를 못 한다거나 또는 오류가 있어서 설치가 안 되는 친구는 저한테 메일을 보내주면은 학번에다가 H를 붙여가지고 제가 아이디를 발급을 해줄 테니까 한 학기 동안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봤던 게 챕터 2의 6.C였죠? 아, 이게 아니구나. 자, 이 파일을 갖다 한번 여러분이 타이핑을 쳐가지고 한번 동작을 시켜보자. 그래서 gcc -out 한 다음에 실행 파일은 그냥 out 6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ch1 언더바 6.c.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컴파일이 될 거고 ls-a를 하게 되면은 여기 out 6이라고 하는 실행 파일이 생겼어요. 실행 파일이. 그래서 여러분이 이 out 6이라고 하는 거, out 6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 argc하고 이제 argv를 갖다 이제 줬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규먼트를 갖다 이제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out 6 한 다음에 첫 번째 아규먼트 뭐 hello world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아규먼트는 이제 카운트가 이제 3개가 될 거고 그 argv 0은 out 6이 될 거고 argv 1은 hello, argv 2는 world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규먼트를 갖다 이제 전달받아서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규먼트를 뭐 특별히 어려운 코드는 아니고 이거는 여러분이 특별히 고쳐가지고 사용할 일은 없어요. 그냥 여기에 이렇게 여러분이 선언을 해주고 나서 argc하고 이제 argv를 이용을 해서 여러분이 전달받은 아규먼트를 잘 활용을 하시면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argc하고 이제 argv 사용하는 거 요거 좀 살펴봤고요. 자,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옵션을 갖다 이제 사용을 하는 거를 한번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옵션은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아규먼트를 갖다 이제 전달을 할 때 보통 어떤 식으로 사용하냐면은 ls-a 또는 ls-al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리눅스 같은 경우는 실행 명령어 옆에다가 아규먼트를 갖다가 전달을 하는데 보통 대시한 다음에 옵션을 줘요. 그래서 ps 하면은 그냥 프로세스 목록이 내가 만든 프로세스 목록이 출력이 되지만 ps-대문자 a를 갖다 하게 되면은 이 시스템 전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프로세스 목록을 출력을 해줍니다. 또 디테일하게 이제 출력하려면 이렇게 L을 갖다 이제 붙여주면은 디테일한 목록을 갖다 출력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LS도 마찬가지로 현재 파일 목록을 출력할 땐 이렇게 되지만 디테일하게 출력하려면
마이너스 L 그리고 숨은 파일까지 같이 출력하면 AL을 갖다 이제 붙여주면은 점하고 점점까지 이제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ls-i 하면은 i노드 번호만 출력을 하고 싶을 때 그리고 L을 붙여주면 리스트 형태로 자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여기 i노드 값도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되는 걸 여러분이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는 리눅스 명령어를 갖다 사용을 할 때 보통 약속이 실행 명령어 마이너스 한 다음에 옵션을 갖다 이렇게 주는 식으로 동작을 시킨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어떤 옵션 같은 경우는 아규먼트를 갖다가 이제 필요로 하는 옵션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옵션을 갖다가 주고 아규먼트를 갖다 이제 전달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갖다 이제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조금 골치가 아파요. 이것도 좀 코딩하려고 하게 되면은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갖다 사용을 하냐면은 이미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getOpt라고 하는 펑션을 갖다 사용을 하면은 굉장히 편하게 우리가 이러한 문제를 갖다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getOption이라고 하는 opt라고 하는 이 펑션은 어떻게 이제 사용을 하는 거냐면은 뭐 요거 읽는 것보다 소스 코드를 갖다 이제 보고서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은 훨씬 더 빠릅니다. 자, 어떤 식으로 이제 사용하냐면은 get 옵션에서 argc하고 argv를 전달을 해줘요. 여기에도 보면은 나와 있지만 argc하고 여기에 argv가 첫 번째 아규먼트, 두 번째 아규먼트로 들어가는 게 있고 옵션 스트링을 갖다 여기다가 이제 넣어주면 돼요. 옵션 스트링. 그래서 옵션 스트링은 어떻게 넣어주면 되냐면은 A, B, C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 ls 명령 같은 경우는 A하고 L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A하고 L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얘는 이제 A, B, C를 갖다 사용했는데 여기에 보면 콜론이 하나 붙어 있는 게 있어요. 요거는 이제 뭐냐면은 A하고 B는 그냥 옵션, 이 알파벳 하나로 이제 옵션으로 내가 사용을 하겠다라는 얘기고 이 C라고 하는 거는 이 콜론을 갖다 이제 주게 되면은 아규먼트를 갖다가 필요로 하는 옵션이라는 얘기예요. 아규먼트를 필요로 하는 옵션. 자, 그래서 요걸 갖다 이제 이용을 하게 되면은 getOpt라고 하는 게 n을 갖다 이제 리턴을 하는데 얘가 이제 while문을 갖다 이제 돌면서 여기에 들어온 이 argv로 들어온 이 옵션을 갖다가 하나하나씩 읽어가지고 돌려주는 겁니다. while문을 통해서. 그럼 하나씩 읽어가지고 케이스 A 만약에 A 옵션이 들어왔으면은 내가 뭘 하겠다. 이건 간단한 테스트 프로그램이니까 A가 들어왔습니다 정도만 하는 거예요. B가 들어오면은 B가 들어왔습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C가 들어오면은 이 C 같은 경우는 옵션 C가 이제 들어왔는데 아규먼트로 옵션 아규먼트가 읽혀져 가지고 옵션 아규먼트에는 요 C 다음에 들어온 문자열을 갖다가 이 옵션 아규먼트에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옵션 인덱스는 이제 뭐냐면은 몇 번째 옵션인지를 갖다가 이제 그 값을 갖다가 이제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그 기억을 해야 될 거는 argc, argv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거다. 그 메인 함수에서 우리가 옵션을 갖다 사용을 할 때는 그리고 옵션 스트링을 갖다 여기다 이제 집어넣어주면 된다. 그런데 이제 옵션 스트링은 하나씩 순차적으로 while문을 들면서 꺼내서 내가 처리를 하면 되는 거고 옵션 스트링에는 콜론이 들어갈 수가 있다. 콜론이 들어가게 되면 얘는 아규먼트를 가지고 있는데 아규먼트는 여기에 저장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옵션 아규먼트. 자, 그래서 여러분이 얘를 갖다 이제 똑같이 타이핑을 쳐가지고 한번 동작을 만약에 시키면은 어떻게 이제 동작이 되냐면은 자 7번이었죠. 챕터 1 7 그래서 아웃 7 해서 자 아웃 7만 만약에 하게 되면은 얘는 옵션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커런트 옵션 인덱스는 1이다라고 이제 출력이 돼요. 근데 만약에 여기다 내가 마이너스 A라고 하게 되면은
옵션 A가 들어왔다라는 걸 얘가 출력을 해줍니다. 그래서 커런트 옵션은 인덱스는 1이었는데 그 다음 게 이제 들어와서 A 그 옵션은 이제 A가 되는 거고 넥스트 옵션 인덱스는 2가 이제 되는 겁니다. 여기다가 만약에 내가 만약에 BA라고 만약에 했어. B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A가 들어왔단 말이야. 그러면은 B가 들어왔고 그다음에 A가 들어왔어요라고 이렇게 이제 옵션이 차례차례 이제 전달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뭐 BBB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B가 들어오고 A가 들어오고 B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B, A, B 이렇게 이제 들어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C는 좀 특별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냥 마이너스 C라고 하게 되면은 얘는 이제 문제가 생겨요. C는 아규먼트가 필요한 옵션입니다. 그래서 옵션은 아규먼트가 필요합니다라고 이렇게 이제 메시지가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얘는 어떻게 사용해야 되냐면은 마이너스 C 한 다음에 뭐 헬로 이런 식으로 아규먼트를 전달을 해줘야 돼요. 자, 그럼 얘는 아규먼트가 들어왔는데 옵션이 들어왔는데 C다. 그리고 아규먼트는 헬로라는 게 들어왔어요라고 이렇게 출력이 이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옵션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전달을 할 수가 있죠. 뭐 BB, A, C 한 다음에 헬로. 그러면은 BB, A가 이제 들어왔고 C는 헬로가 이제 들어왔고 뭐 또 이렇게 해도 되고 여러분이 이제 옵션을 마이너스 C에서 헬로를 준 다음에 그다음 마이너스 A를 이렇게 이제 줄 수도 있어요. 그 마이너스 A, B 이런 식으로도 줄 수가 있고 A, B, C 한 다음에 월드 이런 식으로도 줄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첫 번째 여기 C에서 헬로를 아규먼트로 받고 그 다음에 여기 C에서 또 월드를 이렇게 이제 받아가지고 여러분이 아규먼트를 이용해서 뭔가 여러분만의 실행 파일을 갖다 이제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제가 숙제를 하나 낼 거예요. 오늘 숙제를 낼 건데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이 ls-l하고 비슷한 걸 갖다 하나 만들어 보라고 할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 get 옵션을 갖다 이제 이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L이 들어오면 이렇게 리스트로 출력이 되고 A를 갖다 하면 숨긴 파일까지 출력이 되는 거고 I를 갖다가 옵션으로 주게 되면은 i노드까지 이렇게 출력이 되고 이런 걸 구현을 하려면 여러분이 getOpt라고 하는 펑션을 사용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이 배울 게 뭐냐면은 현재 디렉토리에 이 파일들이 뭐가 있는지를 갖다가 순회하면서 이제 읽어야 되는데 그거는 조금 이따가 이제 수업 시간에 얘기를 갖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getOpt라고 하는 펑션에 친해져야 된다. 리눅스에서 여러분이 프로그래밍을 하려면은 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래서 챕터 1에 대해서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챕터 1에 대한 설명이고 혹시라도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 자, 그러면은 요거는 여러분이 다 이해를 했고 집에 가서 충분히 할 수가 있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잠깐만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할 거냐면은 그 다음에 딜렉토리 다루기 요 내용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그 딜렉토리 다루기하고 파일 다루기 요거 PPT는 스마트리드에 올려놨어요. 스마트리드에. 근데 이제 딜렉토리 다루기의 그 뒷부분에 좀 빠진 게 있어가지고 제가 좀 작업한 다음에 다시 조금 전에 올렸으니까 다시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돼요. 딜렉토리 다루기. 얘는 다시 여러분이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된다. 자, 그래서 딜렉토리 다루기를 갖다 이제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살펴볼 내용은 뭐냐면은 여러분이 이제 리눅스에서 파일의 특징이 이제 뭔지를 갖다 이제 살펴볼 거고, 디렉토리 생성하고 삭제 어떻게 하는지, 디렉토리 관리 어떻게 하는지,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하고 디렉토리를 갖다 어떻게 읽어오는지를, 코딩을 어떻게 하는지를 같이 살펴볼 거예요. 자, 그래서 우선 여러분이 가장 기본적으로 리눅스에서 파일을 갖다 이제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파일의 구성에 대해서도 이제 알아야 되는데, 요걸 갖다 이제 제가 한번 조금 이따가 이제 리눅스 그 커맨드를 이용해서 한번 같이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렉토리를 갖다 여러분이 이번 시간에 이제 배울 때 생성하는 그 명령어가 mkdir이 리눅스 명령어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걔하고 마찬가지로 mkdir이라는 펑션이 있습니다. 이 펑션에다가 여러분이 패스네임과 디렉토리 명 그리고 모드를 갖다가 지정해 주면은 디렉토리를 생성할 수 있고, rmdir을 사용을 하면은 해당되는 디렉토리를 갖다가 삭제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현재 current working 디렉토리가 뭔지 알고 싶으면은 get current working 디렉토리를 호출을 하면 되고, 얘는 뭘 리턴을 하냐면은 이 위에 mkdir하고 rmdir은 int를 갖다가 리턴을 해요. 성공하면은 1, 뭐 실패하면은 -1 이런 식으로 값을 갖다 리턴을 해주는 거고, get current working 디렉토리하고 get current dir name은 캐릭터형 포인트를 갖다가 리턴을 해요. 캐릭터형 포인트를 리턴을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문자열을 갖다가 리턴을 하는 겁니다. 문자열을. 이 get current working 디렉토리가 emalloc 한 다음에 거기에 어떤 스트링을 갖다가 집어넣고 나서 그 시작 주소를 갖다가 리턴을 해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get current working 디렉토리는 스트링을 갖다 리턴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 리네임은 이름을 바꿔주는 거, change dir은 디렉토리 경로를 바꿔주는 거, fchdir은 chdir하고 동일하지만 open이라는 펑션을 수행하고 얘를 갖다 이제 사용을 하는 차이가 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디렉토리를 갖다가 순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디렉토리를 갖다 순회하면서 현재 디렉토리에 어떤 파일이 있고 어떤 디렉토리가 있는지, 얘를 갖다 이제 사용할 때 여러분이 open dir을 갖다 이제 호출을 하게 되면은 디렉토리라는 구조체의 포인트가 리턴이 됩니다. 그러니까 open dir을 호출을 할 때마다 그 디렉토리 스트럭처가 이제 리턴이 되고 그 주소 값이 이제 리턴이 되는 거구나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핸들입니다. 디렉토리를 갖다 다루는 핸들이에요, 이게. 얘를 갖다 이제 open dir을 한 다음에 여러분이 보통 뭘 사용하냐면은 read dir을 갖다 이제 사용을 할 때마다 뭐가 리턴이 되냐면은 순차적으로 현재 디렉토리에는 엔트리들이 하나씩 리턴이 돼요. 계속 리턴이 되다가 끝까지 만나면은, 끝까지 가게 되면은 널 값이 리턴이 되는 거고, 그 리턴된 내용을 보면 여러분이 현재 디렉토리의 inode 값하고 파일명 또는 디렉토리 명을 여러분이 얻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일 끝에까지 갔으면 처음으로 돌아가려면 rewind dir을 해주면 되는 거고, 얘네들은 별로 사실 중요하진 않은데 특정한 디렉토리 엔트리까지 읽었을 때 그 위치를 리턴을 해주고, 그 위치를 갖다 찾아가서 어떤 액션을 취할 때 tel dir하고 seek dir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코드는 제가 하나씩 설명을 할 테니까 여러분이 코드를 갖다 이제 같이 이용을 하시면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거는 이제 리눅스 디렉토리 구조를 보이고 있어요. 루트 밑에 유저, etc, mnt, div, 바, 그리고 temp, home. 그리고 여러분 디렉토리는 보통 어디냐면 홈 디렉토리 밑에 사용자 디렉토리가 여기 생기고 여러분이 여기서 작업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생겼고, 디렉토리에는 일반 파일도 있고 심볼릭 링크도 있고 특수 파일들도 있고, 그리고 뭐 실행 파일이나 라이브러리 파일, 그리고 디렉토리, 그리고 블럭 디바이스, 뭐 캐릭터 디바이스, 이런 형태의 특별한 파일들이 존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를 갖다 이제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은 어떻게 가면은 볼 수 있냐면은,
자, ls-l을 해주게 되면은, 자, ls-l을 갖다 이제 해주게 되면은 이런 식이에요. 현재 디렉토리는 파일들을 하고 실행 파일들, 그리고 만약에 내가 mkdir 해가지고 푸 했으면은 이렇게 디렉토리도 이렇게 출력을 해준다라는 얘기예요. 자, 보시면은 여기에 있는 건 여러분이 유추하기 쉬워요. 이쪽에 있는 거는 소유자가 6호고 그룹이 6호구나. 파일 사이즈고 이게 생성한 날짜구나. 이게 파일 명이구나 알 수 있고, 여기에 있는 게 이제 뭐냐면은 권한을 그 모드를 갖다 얘기해. 모드. 그래서 이제 RW는 리드하고 라이트가 가능하다. 대신은 기능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원래 X가 와야 돼요. 실행 권한. 그래서 풀 권한이 있는 거는 RWX, RWX예요. 읽기도 가능하고 리드도 라이트도 가능하고 실행도 가능하다. 자, 근데 일반 파일들은 우리가 읽기하고 쓰기만 가능하고 일반 파일은 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실행 권한이 없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여기 짝대기는 뭐냐면 이 짝대기에 올 수 있는 건 뭐냐면 이렇게 D가 올 수 있어요. D가 있으면 디렉토리. 그리고 조금 이따 내가 보여주겠지만 C는 캐릭터 디바이스, B는 블럭 디바이스, L은 링크, P는 파이프, S는 파이프 이렇게 있어요. 이따가 이제 보여줄 테니까. 자, 그래서 디렉토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실행 권한이 있어야지 디렉토리 밑으로 여러분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고, 여러분이 만약에 뭘 한번 해볼까? 만약에 ps 나노 해가지고 헬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에코 한 다음에 헬로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캣에서 헬로를 갖다 하게 되면은 에코 헬로라고 하는 게 출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ch 모드 한 다음에 얘한테 플러스 x를 하게 되면 실행 권한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헬로우를 갖다 하게 되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 헬로우라고 하는 거는 x 권한이 이제 생겼어요. 실행 권한. 이 실행 권한을 갖다 주면은 얘는 실행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간단하게 스크립트를 만들었기 때문에 에코 헬로우를 갖다 하게 되면 헬로우가 출력이 되는 겁니다. 에코 헬로우 하면 이렇게 헬로우가 출력이 되잖아요. 에코 해가지고 달러 한 다음에 패스하면은 패스가 이렇게 출력이 되고, 에코 해가지고 여러분이 PWD 커런트 워킹 디렉토리를 출력하라고 하면은 이렇게 이제 커런트 워킹 디렉토리가 출력이 되는 것처럼, 에코는 쉘 스크립트 만들 때 여러분이 그 변수에 있는 내용을 갖다 이제 출력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코라고 해서 여러분이 헬로우를 갖다 하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헬로우가 이제 출력이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요 헬로우를 왜 만들었냐면은 여기 x 이렇게 추가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줄 수 있느냐. 그래서 ch 모드 해서 플러스 x 하면은 추가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x에서 헬로우를 갖다 하게 되면은 x가 이렇게 빠지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얘한테 만약에 write도 없애라라고 하게 되면은 ls-l을 하게 되면은 write도 이제 없어져서 read만 가능해요. 그리고 ch 모드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7771이라고 하게 되면은 얘는 팔진수예요. 팔진수로 777은 뭐냐면은 111, 111, 111입니다. 모든 권한이 있는 거야. 그래서 헬로우를 갖다가 하게 되면은 ls-l을 하면은 rwx, rwx, rwx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ch 모드를 갖다 사용할 때 이런 식으로 하거나, 7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서들에다가 주는 권한인데, 이렇게 rwx, r-x, r-x 실행 권한 같은 것들. 자, 약간 이런 것들은 파일이고 이런 건 디렉토리다. 이런 건 디렉토리고, 루트로 이제 가가지고 ls-l을 해보시면은 루트에 있는 디렉토리들이 쭉 보여요. 그 중에서 etc로 한번 가볼게요. cd etc. 자, etc에 가서 여러분이 ls 한 다음에 마이너스 l 해서 너무 많으니까 모아를 갖다 해서 페이지 단위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 이제 디렉토리도 있지만 여기 좀 쭉 내려가다가 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L이 있어요. L. L은 링크입니다. 링크. 여러분이 링크를 갖다 이렇게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L 붙은 거는. 쭉 내려가다가 보면은 잠깐만. 뭐 질문 있나? 자, 그리고 CD, DV 가면은 디바이스 디렉토리를 가게 되면은 뭐가 있냐면은 여기에는 이제 블럭형 디바이스, 캐릭터 디바이스들이 있어요. C는 캐릭터 디바이스야. C는. 그리고 조금 더 내려가면은 B는 뭐냐면 블럭형 디바이스야. 블럭형 디바이스. 캐릭터 디바이스가 있고 블럭 디바이스가 있어. 요건 나중에 여러분이 운영체제 시간에 이제 배우는 건데 어떤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은 내가 데이터를 요청을 해서 데이터를 한 바이트씩 가지고 올 수 있는 디바이스는 캐릭터 디바이스. 한 바이트를 요청을 했는데 이 디바이스는 한 바이트씩 처리 못하고 블럭 단위로 가지고 온단 말이야. 그거는 블럭형 디바이스. 자, 봐보세요. 디스크란 말이야, 디스크. 디스크는 블럭형 디바이스야. 왜 그러냐면은 하드 디스크는 내가 어떤 그 몇 바이트 달라고 요청하면은 최소 기본 단위가 블럭 단위, 512바이트가 최소 기본 단위입니다. 한 바이트 달라고 해도 512바이트 읽어서 줘요. 그래서 얘를 갖다 읽어서 버퍼로 가지고 온 다음에 내가 그 버퍼의 특정 위치로 가서 그 데이터를 액세스를 갖다 이제 해야 되는 겁니다. 캐릭터 디바이스 같은 경우는 하나를 요청하면 하나가 리턴이 돼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프린터 같은 경우 프린터에다가 내가 한 바이트를 주면 한 바이트 출력이 되는 겁니다. 콘솔도 마찬가지고 키보드도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파일들이 종류가 이제 굉장히 많이 있다, 다양하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출력을 했을 때 여기에는 얘네들의 기능이 뭐다라는 걸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파일 종류를 좀 살펴봤어. 지금 본 거 여기 C하고 L 붙은 것들 이게 뭔지 내가 설명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블럭 장치는 블럭 단위로 데이터 읽는다. 이 개념이 블럭 단위로 데이터 읽는다라는 게 무슨 의미야? 라고 했을 때 한 바이트 요청해도 블럭 단위로 온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디렉토리 안에는 디렉토리하고 파일들이 이제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디렉토리에서 작업하는 건 RMDIR, MKDIR, 뭐 CD 이런 걸 이용을 해서 여러분이 작업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고 앞에서 얘기했던 거 마이너스는 일반 파일이고 D는 디렉터리, B는 블럭 장치, C는 캐릭터 장치, L은 심볼릭 링크다. 여러분이 이렇게 파일 종류 구분을 하면 되고 자, 그리고 여러분이 자, 그래서 CD, sys, 프로그, cdc 챕터 2, ls. 자, 여기 이렇게 이제 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예를 들면은 파일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요. 여러분이 그래서 파일에서 헬로우 딱 하면은 이 파일이 뭔지 이렇게 ASCII 텍스트 파일이야. 파일 해가지고 아웃 원이 뭐야? 그럼 얘는 실행 파일이야. 이렇게 이제 알려주는 거야. 실행 파일이야. 그리고 만약에 gcc 마이너스 아웃해서 챕터 2의 1.c를 컴파일만 해주세요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 이제 컴파일만 된 오브젝트 파일이 이렇게 있어. 그럼 이제 파일에서 챕터 2 언더바 1.5는 뭐냐라고 하게 되면은 얘는 오브젝트 파일이야. 그리고 not stripped라고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디버그 정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됐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또 알 수 있고 여러분이 스탯이라고 하는 명령을 갖다 이제 사용을 하게 되면 스탯에서 헬로우라고 하게 되면은 이 헬로우라고 하는 파일이 아주 디테일한 정보를 다 돌려줘요. 이 헬로우에 대해서 이 파일 시스템에 저장이 된 모든 정보. 이 파일명은 헬로우다. 사이즈는 11바이트고 8개 블럭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블럭 사이즈가 4096이고 레귤러 파일이고 그리고 액세스는 이제 075다. 팔진수로 이제 755다라는 거고 그리고 유저 아이디는 6호고 그룹 아이디는 6호다. 그리고 액세스한 시간하고 모디파이한 시간하고 체인지한 시간하고 벌스 타임은 이렇다.
라고 이렇게 이제 정보를 준다라는 얘기입니다. 요거를 갖다가 여러분이 만들면 돼요. 요거를 갖다가 여러분이 숙제로 할 거예요. ls 명령인데 ls에다가 옵션을 주게 되면은 이런 명령까지 여러분이 출력을 할 수 있게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라는 얘기고. 자, 그래서 파일 구성 요소 점은 이제 현재 디렉토리고 점점은 그 상위 디렉토리고 점으로 시작하는 숨긴 파일들이 있다라는 건데 요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자, 귀찮으니까 요거를 하나를 더 띄워볼까? 아, 이렇게 하는 게. 자, 여러분 그 푸시 D에서 점 하게 되면은 현재 디렉토리 갖다 푸시를 갖다 이제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그 pwd 제 홈 디렉토리로 이동을 했어요. ls-a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제 홈 디렉토리에 있는 내용들이 출력이 돼. 근데 ls-al을 갖다 이제 하게 되면은 여기에 점으로 이렇게 막 돼 있는 파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은 숨긴 파일들이에요. 숨긴 파일들. 점하고 점점 말고 얘네들을 갖다 이제 숨긴 파일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그 .bashi는 그 여러분들 그 본 어게인 쉘 그를 갖다 이제 사용하는 설정이 들어 있어요. 여기에는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쭉 들어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SSH가 사용하는 뭐 설정이 좀 들어가 있고, 자 그다음에 팝D를 하게 되면은 아까 있었던 디렉토리로 이동을 해요. 그래서 내가 특정한 디렉토리에서 작업을 하다가 어떤 디렉토리 이동해서 이제 다시 원래 들어오려면은 타이핑하기 귀찮잖아요. 경로가 길고 그러면은. 그럼 여러분이 푸시D에서 현재 디렉토리 푸시해 주세요. 그래서 루트로 갔다가 팝D 아까 그 디렉토리로 와주세요. 이렇게 해서 작업을 갖다 이제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금 설명을 했고, 자 그리고 이제 파일 구성 요소를 갖다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파일의 구성 요소는 그 리눅스에서는 파일에 대한 디테일한 정보는 아이노드라고 하는 곳에 있어요. 그 파일 시스템을 보면은 아이노드들이 쭉 있어요. 아이노드들이. 각 파일에 대해서 아이노드 블럭에 이 정보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파일 종류하고 파일 접근 권한 크기, 소유자 그룹 이런 것들. 그리고 내 블럭이 하드디스크 어디에 있는지 이 전체 정보가 아이노드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 예를 들면은 현재 디렉토리, 이 디렉토리에서 ls를 갖다 하게 되면은 ls-i를 딱 하게 되면은 아이노드 번호하고 디렉토리명, 아이노드 번호하고 파일명으로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디렉토리에는 요 정보만 있어요. 딱 이렇게. 아이노드 번호하고 파일명의 쌍으로만 리스트가 돼 있는 거야. 근데 내가 만약에 예를 들면은 뭐 ls-l을 갖다 딱 하는 순간에 이때는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은 그 ls라는 이 프로그램이 뭐를 하는 거냐면은 이 각각을 갖다 읽어서 이 빛 그리고 이런 파일을 갖다 읽은 다음에 이 아이노드를 갖다 읽어서 그 아이노드에 있는 요런 디테일한 정보, 요런 디테일한 정보를 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출력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일에 대한 정보는 디렉토리 블럭에 아이노드 정보하고 파일명 쌍으로만 이렇게 리스트가 있는 거고 엔트리들이 있는 거고 실제 파일에 대한 모든 정보는 아이노드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LS라는 프로그램을 여러분이 만들려고 하게 되면은 아이노드를 갖다 읽어와서 그 아이노드에 있는 정보들을 갖다 가지고 와서 디테일한 정보를 이렇게 이제 출력을 해주면은 LS 프로그램을 여러분이 만드는 거예요. 자, 요거 만드는 거는 제가 숙제를 갖다 이제 줄 거고 디테일한 옵션을 갖다 지정을 해줄 테니까 여러분이 하시면 되고 여간에 아이노드에 이런 정보들이 있다.
그래서 ls-i를 하면은 inode 정보하고 파일명만 이렇게 있는 거고 실제 모든 디테일한 정보는 inode에 있다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쉬운 거부터 몇 가지 한번 해볼게요. 쉬운 거부터 하기 전에 쉬는 시간이 필요한데 쉬는 시간을 하기 전에 뭘 하려고 하냐면은 퀴즈. 자, 지금 47분이니까 10분 동안 여러분이 퀴즈 보고 여러분이 쉬는 시간을 가지면 돼요. 그래서 이 퀴즈는 설정을 해서 제가 시간을 10시부터가 아니라 9시 48분부터 시작을 할 테니까 9시 48분에서 9시 58분까지, 57분까지 저장. 지금 시험 보면 돼요. 자, 수업 시작할게요. 자, 조금 전에 본 퀴즈 보니까 다 맞은 학생이 7명, 하나 틀린 학생이 8명, 둘, 셋, 3개 틀린 학생이 9명, 이러네. 자,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혹시 그 몇몇 친구들은 그 본인 컴퓨터에 잘 설치 안 되는 친구는 내가 지금 계정을 만들어 주고 있어요. 계정을 제가 클러스터 서버가 있는데 클러스터 서버 저기 노드 하나를 그 시스템 프로그래밍 그 계정으로 지금 쓰려고 지금 계정을 나눠주고 있으니까 접속하는 방법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접속하려면은 IP 주소 요구 그리고 포트 번호 요구 그리고 H에다가 이제 학번 붙이면 되고 패스워드는 한림 1, 2, 3, 4. 근데 이제 본인이 들어간 다음에 패스워드 해가지고 여러분이 패스워드를 갖다가 변경을 해야 돼. 다른 사람이 못 들어오게 하려면은. 자, 그렇게 하도록 하고
계정 필요하면은 아이고. 아, 그리고 조금 전에 뭐 오류 있다라는 친구 여기다가 그 소스 코드를 한번 올려줘 볼래? 아까 누구였었지? 여기다가 한번 소스 코드 한번 올려줄 수 있어? 자, 혹시 뭐 그 오류가 있거나 무슨 코드에 문제가 있으면은 여기에 코드 업로드. 아까 이제 코어 덤프 있다라고 했었거든. 코어 덤프 있는 학생은 포인터를 갖다 잘못 쓰면 코어가 덤프가 돼요. 코어 덤프. 그러니까 혹시 뭐 문제가 있는 코드 있으면은 잠깐 올리면은 같이 한번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으니까. 자, 뭐 더 없어요? 없으면은 수업을 할 테니까 나중에. 자, 딜렉토리 생성하는 것부터 한번 해볼게요. 소스 코드. 딜렉토리 이제 생성하는 거는 누가- 내가 추가하지 않았나? 추가 안 했나? 잠깐만. 아, 그래? 오케이. 자, 이거나. 자, 이렇게 이제 코드가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인트에서 메인 한 다음에 여러분이 mkdir을 하고 여기 딜렉토리 명을 주고 075는 뭐냐면은 7이니까 111. 그러니까 소유자는 리드 라이트 실행이 가능하고 그리고 5니까 뭐냐면 101이죠. 5는 그 이진수로. 그러면 소유자하고 110이지 이게 5가 헷갈리네. 어. 자, 그래서 얘를 갖다 이제 컴파일을 하게 되면 gcc-out 해가지고 out 1 ch2 언더바 1.c. 자, 그래서 얘를 갖다가 여러분이 out 1을 갖다 이제 수행을 해주게 되면은 한이라고 하는 딜렉토리가 이제 생겨요. 한이. 그러니까 7, 5니까 rwx, r-x, r-x예요. 한은 r이 4고 x가 1이니까 합하면 5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도 타이핑 한번 쳐보도록 하고 그리고 두 번째 예제는 뭐냐면 딜렉토리 이제 지우는 거. 딜렉토리를 갖다 지우는 거는 여러분들이 rmdir을 갖다 이제 사용을 해주시면 돼요. rmdir. 그래서 딜렉토리 명을 넣어주게 되면은 성공을 하면은 0보다 큰 값이 0보다 같거나 큰 값이 아마 리턴이 될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제 마이너스 1이 리턴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얘를 갖다 이제 수행을 해보면은 out2를 하게 되면은 별 문제 없이 출력이 된 거 보니까 이제 딜렉토리가 지워졌겠죠. 여기 딜렉토리 있었는데 ls-l을 갖다 이제 했더니 딜렉토리가 없어졌어.
근데 만약에 한 번 더 하게 되면 없는 디렉토리를 지우라고 했으니까 no such file와 디렉토리라고 이렇게 출력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런 경우 에코에서 달러 물음표를 하게 되면은 제가 설명했었죠. 그렇죠? 달러 물음표를 하게 되면은 마지막으로 출력이 된 결과를 갖다 이제 출력을 해주는 겁니다. 왜 1이 출력이 되지? 자, 그리고 자, 그래서 mkdir하고 1이 출력이 된 이유는 뭐냐면은 얘는 마이너스 1이지만 요 exit 1을 갖다 해가지고 1이 출력이 된 거예요. 여기 exit 1이 있어가지고 exit 1을 갖다 지워주게 되면은 아이고 뭐 나중에 한번 해보도록 하고 그래서 mkdir을 해주고 그리고 rmdir을 갖다 지금 한 것까지 지금 봤고 자, 그다음에 get current working directory라는 펑션이 있어요. 얘는 이제 그 버퍼 주소를 주고 캐릭터형 포인터에서 버퍼 주소하고 사이즈를 갖다 이제 주게 되면은 여기에다가 이제 뭘 주냐면은 현재 디렉토리 스트링을 갖다가 여기다가 저장을 해줍니다. 그래서 사용 방법은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을 하면 돼요. 여러분이 get current working directory 한 다음에 wd1이 버퍼 사이즈가 아마도 스탠다드 io.ha 버퍼 사이즈가 정의가 돼 있는데 8096 정도로 아마 돼 있을 거예요. 4096이나 8090이나 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여기 wd1이라고 하는 주소를 갖다 여기다 이제 넣어주고 버퍼 사이즈를 갖다 이렇게 주게 되면은 get current working directory 함수가 동작이 되면은 이 wd1에는 현재 그 경로가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wd1에 그 %s 하니까 스트링을 출력을 하는 거죠. wd1의 값을 출력을 갖다 이제 하는 거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여기다 이제 널 값을 갖다 이제 지정해도 널 값을 갖다 지정을 하게 되면은 get current working directory가 여기 첫 번째 아규먼트가 널이면은 내부적으로 그 문자열을 갖다 이제 버퍼를 하나 만든 다음에 그 시작 주소를 리턴을 해줘요. 그래서 CWD라고 하는 그 포인터, 캐릭터형 포인터를 갖다 리턴을 해주면은 그 값을 갖다 이제 출력을 해주는 겁니다. 특별한 건 아니고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이제 써도 되고 직접 이렇게 버퍼를 만들어줘도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크게 중요한 얘기는 아닙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버퍼 사이즈가 너무 작아 문자 길이는 긴데 그럼 이제 오류가 이제 출력이 되는 거예요. 얘를 갖다 한번 수행을 해보면은 컴파일을 갖다 이제 컴파일을 이미 했으니까 그래도 한번 out3로 이제 컴파일을 했어요. 자 그래서 out3 하게 되면은 wt1에는 요 값이 이제 저장이 돼 있고 current working directory 1은 얘가 이제 출력이 되고 2도 얘가 이제 출력이 되고 그리고 numerical result out of range는 뭐냐면은 사이즈가 이제 버퍼 사이즈가 작아서 요게 이제 출력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얘를 갖다가 여러분이 수행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출력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 사용하는 그 방법만 이해를 하시면 되고 피에라 사용하는 거 이런 건 다 아는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면은 질문을 남겨주거나 혹시 뭐 잘 안 되는 게 있으면 여기 채팅창에다가 공유를 갖다 이제 해주면 돼요, 여러분들이. 자, 그래서 현재 디렉토리 검색하는 거 설명을 했고, 그리고 얘하고 이제 유사한 게 get current dir name이라는 게 있어요. 요게 얘는 어떻게 이제 사용을 하냐면은 얘는 그냥 그 void입니다. void. 아규먼트를 아무것도 받지 않고 얘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은 문자열을 갖다 리턴을 해줘요. CWD를.
그럼 얘를 출력을 하게 되면 현재 위치를 갖다 얻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얘하고 동일한 게 뭐냐면은 요거하고 동일한 거에 너를 갖다 집어넣어 준 거하고. 자, 굳이 뭐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혹시 시간이 많으니까 이렇게 한번 수행을 해볼게요. 그래서 아웃포. 자, 이렇게 하면은 잘 동작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리네임 하는 것도 간단해요. 올드 패스를 넣어주고 뉴 패스를 갖다 이제 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사용법은 간단하죠. 한을 갖다 이제 빛으로 리네임을 갖다 이제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코드를 갖다 이제 보시면은 자, 코드를 갖다 이제 보시면 이렇게 한을 갖다 이제 빛으로 바꿔주세요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제 한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한이 없네. 한을 갖다 한번 만들어 볼게요. mkdir 한 그리고 5를 갖다가 out 5로 생성을 해서 아웃을 갖다 이제 수행을 하게 되면은 자, 이거는 여러분이 ls-l을 하면은 지금 여기 한이 있어요, 한이. 근데 한을 갖다 빛으로 이제 변경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 빛이 있네, 빛. 그럼 오류가 아마 오류가 생기겠죠, 그렇죠? 잠깐만, 이게 맞나? 잠깐, 우가 뭐였었더라? 자, 조금 이상하네. 자, 점 아웃 5를 하게 되면 지금 한이 없기 때문에 이제 오류가 생기는 거고. 자, 만약에 무브 풀을 갖다가 빛으로 변경을 해라. 그러면은 또 이상하네. 여기 빛이 있고 여기 푸도 있는데 변경이 되네. 어떻게 된 거지? 갑자기 좀 약간 이상한 오류가 좀 생겼네요. 그러니까 동일한 딜렉토리가 있더니 그 기존 딜렉토리가 그냥 삭제가 돼 버렸네요. 요건 이런 경우가 없었는데 조금 이상하네. 자, 요건 넘어갈게요. 요건 넘어가고 나중에 왜 문제가 생겼는지 제가 한번 좀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오류 메시지가 출력이 됐었어야 되는데. 자, 그다음에 change dir. change dir은 준 경로로 이제 이동을 하는 겁니다. chdir 펑션을 쓰면은 자, 그래서 얘는 현재 딜렉토리를 갖다 cwd 포인터에 저장을 하고 get current working 디렉토리를 해서 출력을 한 다음에 딜렉토리를 갖다 chdir로 이제 그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 하위 딜렉토리로 이동을 한 다음에 현재 딜렉토리를 다시 얻어와서 출력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출력이 되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6번을 갖다가 한번 보시면은 자, 6번을 갖다 이제 출력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생겼어요. 그래서 빛이라고 하는 폴더가 여기 있으니까 cd 빛 하면 이렇게 이동을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자, 그래서 6번이니까 gcc 컴파일을 다시 해서 6번을 아웃 6으로 자, 이렇게 해서 아웃 6을 갖다 이제 하게 되면은 자, 현재 딜렉토리는 이제 시스프로그 밑에 챕터 2였었는데 이동한 거는 이제 ch2 밑에 빛으로 이제 이동을 했어요. 이렇게. 자, 근데 여러분이 생각할 때 조금 이상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자, 여러분 잘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현재 딜렉토리 얻고 나서 출력을 한 다음에 체인지 딜렉토리를 했는데 이 빛으로 이제 이동을 한 체인지 딜렉토리를 한 다음에
딜렉토리를 갖다 출력을 했더니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됐어요. 근데 지금 그 프로그램이 끝나고 와서 딱 봤더니 현재 위치는 이게 아니라 이걸로 그대로 돼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상에서 이 change dir을 갖다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면은 그 여기서 이제 이동한 그 경로가 끝나고 나서는 영향을 갖다 이제 주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무리 이동을 하더라도 끝나고 나면은 그대로 그 프로그램을 갖다 수행을 했던 챕터 2 딜렉토리에 그대로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돼야 되는 거냐면은 만약에 내가 여기서 이동을 했어. 이동을 한 다음에 끝나고 나서 딱 복귀를 했을 때 만약에 비트로 가 있으면 얘가 이제 bit으로 이렇게 출력이 돼 있어야 됩니다. 이쪽에. 좀 이상한 거죠, 그게 오히려. 그러니까 프로그램 상에서 change dir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끝나면은 끝나고 나서는 그 이후 상황에 이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게 맞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내용이 뭐냐면 딜렉토리가 이동해서 이제 pwd 명령으로 확인을 해보면은 프로그램 내부에서만 딜렉토리가 바뀐 것을 알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내용이 지금 얘기한 내용입니다. 자, 요거 방금 이제 수행을 해봤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뭘 갖다가 지금 사용을 한 거냐면은, 잠깐만. 챕터 9 실행 파일이 이쪽에 있네. 자, 그 다음에 예제 2-8이 있어요. 2-8. 2-8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2-7. 7은 지금 수행을 한 거고, 그리고 2-8. 자, 2-8은 뭐냐면은, 이게 여러분들이 숙제할 때 이제 사용을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틀이에요. 뭐냐면은, 여러분이 오픈 dir에서 현재 딜렉토리를 갖다 이제 읽어오는 겁니다. 그럼 딜렉토리 포인트를 갖다 여러분이 리턴을 받아요. 얘는 dir 스트럭처형의 포인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dp를 갖다 이제 가지고 온 다음에 얘가 이걸 사용해서 뭐를 하냐면은 read dir에다가 이 dp를 갖다가 주고서 이 read dir을 호출을 할 때마다 딜렉토리 엔트리를 갖다 하나씩 전달을 받는 거예요. 딜렉토리 엔트리를. 그러니까 현재 딜렉토리에 파일하고 딜렉토리들이 있을 텐데 read dir을 호출할 때마다 위에서부터 하나씩 쭉 엔트리를 갖다 리턴을 받는 겁니다. 받고 나서 딜렉토리 엔트리에 있는 d 언더바 네임하고 d 언더바 i노드를 갖다 출력을 해주는 거예요. 자, 요거를 보시면은 얘가 리턴을 해주는 요 딜렉토리 엔트리라고 하는 거, 그 스트럭처 dir 엔트리가 뭐냐면은 요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스트럭처 dir 엔트리는 하나의 구조체인데 얘는 i노드 번호하고 d 언더바 네임이라고 하는 그 파일 이름을 갖다 이제 보관하는 배열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하고 얘 두 개만 지금 출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픈 dir을 하면 딜렉토리 포인트가 이제 리턴이 된다. 그리고 read dir을 갖다 할 때마다 딜렉토리 포인트를 갖다가 아규먼트로 주고 read dir을 할 때마다 딜렉토리 엔트리가 하나씩 리턴이 되는 거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갖다 이제 코드가 얘가 8이니까 컴파일을 한번 해볼게요. 8. 자, 그래서 out 8을 갖다 이제 딱 실행을 하게 되면은 얘가 이제 뭘 출력을 해주냐면은 하나씩 out 6이라는 게 첫 번째 발견됐다. 얘는 i노드가 이렇다. 그 다음에 헬로우가 발견이 됐는데 얘는 i노드가 이렇다라고 이제 출력이 되죠. 이게 뭐하고 같은 거냐면은 ls-i하고 이제 똑같은 거예요. 얘가 i노드 번호하고 파일명을 갖다 이렇게 이제 출력을 하는데 정렬만 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얘는 out6 hello mycd.c 이런 식으로 지금 출력을 했는데 얘는 이렇게 이제 bit해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정렬을 해서 지금 출력한 것만 차이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딜렉토리에는 이 정보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쌍으로. 아이노드하고 파일명 쌍으로 돼 있는데 얘가 그 리드 dir을 할 때마다 이 쌍들을 갖다 읽어와서 이렇게 지금 출력을 해줬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다. 여러분이 과제를 할 때 얘를 갖다가 한번 돌려보고 나서 여기 지금 가지고 온 이 딜렉토리 엔트리 요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이 디테일한 정보를 가지고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요 틀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여러분이 반드시 이해를 하고 제가 시험 문제 내면 이런 걸 가리겠죠.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여기는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오픈 dir이 뭘 갖다가 그 리턴을 해주느냐, 마지막에 뭘 해줘야 되느냐. 오픈 dir 했으면은 클로즈 dir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건 기본적인 틀이니까 여러분이 요걸 갖다 잘 기억을 하고 얘를 돌렸을 때 아까 그 실행 결과를 보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seek dir하고 여기 tell dir이 있는데 요거는 제가 코드를 보면서 좀 설명을 할게요. 그리고 rewind dir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코드에 보면은 자, 비슷하게 여기 dp 있고 딜렉토리 엔트리가 있고 처음에 이제 오픈 dir을 하자마자 tell dir을 갖다 하게 되면 처음 딜렉토리 포인트를 갖다가 리턴을 해주는 거예요. 처음 포지션을 갖다가. 그리고 while문을 돌면서 read dir을 반복을 하면서 출력을 해줘. 출력을 하고 나서 얘가 뭐를 하는 거냐면은 rewind dir을 하게 되면은 딜렉토리 포인트가 제일 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read dir dp를 처음 하는 그 위치로 돌려주는 게 rewind dir이에요. 그래서 그 포지션을 갖다 이제 출력을 해주는 겁니다. 얘네들이. 그래서 read dir을 갖다 한 번을 하게 되면은 첫 번째 딜렉토리 엔트리가 리턴이 될 거고 그 포지션을 여기 저장을 할 거고 seek dir을 갖다 하게 되면은 seek dir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tell dir을 해서 포지션을 리턴을 해주고 그 다음에 read dir을 또 한 번 해주고 요걸 갖다 이제 수행을 하면 뭐하고 유사한 게 되는 거냐면은 처음에 요거 한 번 가지고 왔잖아요. 그렇죠? 요거 한 번 가지고 read dir을 하면 얘를 가지고 오고 두 번째 read dir을 하면 얘를 가지고 오는 그 코드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한번 수행을 해보게 되면은 9를 해서 out 9를 하게 되면은 다시 자 얘를 하게 되면은 아까하고 이제 스타트 포지션은 0이었었고 차례대로 얘를 갖다 쭉 출력을 했습니다. 그 현재 그 아웃 6하고 그 포지션하고 아이노드는 출력 안 하고 포지션만 쭉 출력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뭐를 하냐면은 리와인드를 갖다 해주니까 포지션이 다시 0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리드 dir을 갖다 하게 되면은 얘가 이제 뭐를 갖다 해주는 거냐면 포지션이 이렇게 바뀌고 또 리드 dir을 갖다 해주게 되면 헬로우가 이제 읽혀진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갖다 지금 한번 해준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는 별로 사용할 일이 많지 않아요. 여기에 있는 부분은 많이 이거 tel dir하고 seek dir은 여러분이 뭐 많이 사용할 일은 없는데 최소한 여러분이 요 코드는 여러분이 이해를 해가지고 과제에 사용을 하시면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과제에. 자, 그래서 과제를 갖다가 설명을 하기 전에 파일 다루기. 자, 파일 다루기에서 이제 어떤 내용을 갖다 이제 할 거냐면은 그 과제하고 연관 있는 것만 제가 먼저 설명을 할게요.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거. 요걸 갖다 이제 사용을 해야지 여러분이 ls-l과 같은 걸 구현을 할 수 있어요. 뭐냐면은 스탯 구조체를 하는 게 있습니다. 스탯 구조체. 자, 요거 하나만 제가 잠깐 요 코드만 한번 제가 3-1 요 코드를 갖다 한번
봐볼게요. 자, 이 코드를 갖다 이제 보시면은 여러분이 뭘 해주면 되냐면 스트럭트 해가지고 스탯 해서 스탯 버프라고 하는 걸 갖다 하나를 만들어주면 돼요. 내가 스탯이라고 하는 펑션을 갖다 이제 부를 때마다 파일에 대한 모든 정보가 이 스탯 버퍼 안으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스탯 해가지고 여러분이 파일명을 갖다 여기다가 넣어주면은 파일명을 여기다가 넣어주면은 스탯 버프 안에 뭐가 들어오냐면은 스탯 버프 안에 스탯 inode, 스탯 mode, nlink, uid, gid 이런 걸 다 여러분이 얻어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얘를 갖다 여러분이 얻어올 수 있어요. 얘를 갖다 이제 얻어오면은 아이고 얘를 갖다 이제 얻어오면 여러분이 뭐를 하면 되는 거냐면은 자 얘를 갖다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out1 얘를 수행을 하게 되면은 이런 거를 갖다 여러분이 출력을 할 수 있어요. 요게 이제 뭐였냐면은 linux.txt라고 하는 파일이 있어요. linux.txt ls-l을 하면은 linux.txt가 이렇게 있어. 얘는 219바이트고 날짜는 이렇고 linux.txt고 rwx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770이란 말이야. 얘를 갖다 이제 수행을 하게 되면은 얘를 수행을 하면은 아이노드 번호는 이렇다. 그리고 모드는 770. 이 앞에 1100은 뭐냐면은 요건 나중에 설명을 할게요. 그 뒤에 770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고 링크는 하나가 있고 UID하고 GID 그리고 파일 사이즈, 블럭 개수, 액세스 타임하고 모디파이 타임하고 체인지 타임하고 이런 걸 갖다 여러분이 출력을 해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파일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거를 갖다 이제 출력을 한다는 얘기는 얘를 갖다 이쁘게 출력을 한다는 얘기는 뭐하고 연관이 있는 거냐면은 자 여기서 요게 파일명이에요. 요게 파일명이랍니다. 요게 파일명이에요. 요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 다음 줄에다가 뭐를 하면 되냐면은 스탯 해가지고 디렉토리 엔트리 그리고 구조체 d 언더바 네임을 해주게 되면은 요 파일에 대한 디테일한 정보를 여러분이 가지고 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거하고 요 코드하고 합기 그리고 여러분이 요 코드하고 두 개를 갖다 조합을 하면은 ls-l하고 비슷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옵션을 갖다 이제 여러분이 지정하는 거에 따라서 출력되는 정보를 갖다 여러분이 조정을 갖다 이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용을 할 게 get 옵션 그리고 read dir 그리고 stat 이 펑션하고 이렇게 사용을 해가지고 ls-l을 훌륭하게 만들어서 오는 게 여러분들 과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요 내용에 대해서 혹시 뭐 궁금한 거 있어요? 요거 사용하는 거 뭔지 알겠죠? 구조체 여러분이 사용을 할 때 구조체에 접근할 때 점해서 st 언더바 모드 이런 식으로 접근을 갖다 이제 하는 거 여러분 다 아는 거죠? 구조체 사용하는 거. 구조체 뭔지 알죠? 그죠? 구조체. 여러분 구조체 뭔지 알아야 되고 구조체의 주소를 갖다 앰퍼샌드로 해가지고 넣어서 데이터를 갖다가 얘에 대한 모든 정보를 가지고 와서 하나씩 지금 출력하는 코드는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얘를 갖다 이제 파일명 그 파일에 대한 디테일한 정보 형태로 콘솔에다 출력을 하려면 여러분이 얘를 좀 잘 다듬어서 출력을 해주면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이 인터넷 검색하면은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컨닝을 해도 얼마든지 컨닝을 할 수 있는데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봐야지
이 파일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다. 자, 혹시 여기까지 혹시 뭐 궁금한 거 있나요, 여러분들? 질문. 질문 있으면 질문 한번 해보고. 자, 그리고 이 시간. 여기서 이제 보면은 여러분이 얘를 갖다 딱 수행을 했더니 얘를 갖다 이제 수행을 했단 말이야. 얘를 수행을 했더니 이렇게 출력이 돼요, 시간이. 자, 이 시간 값은 뭐냐면은 1970년 1월 1일 0시 0초가 0이에요. 그 다음에 1초씩 증가할 때마다 이 값이 증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얘를 갖다가 현재 시간으로 바꾸려고 하게 되면은 여러분이 그걸 갖다 잘 분해를 해가지고 해도 되지만 타임 펑션이 있어요. 타임 펑션을 여러분이 사용을 하면은 얘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꿀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타임 펑션을 갖다 사용을 하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애를 갖다가 여러분이 이렇게 이제 바꿔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건 여러분이 찾아봐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이 ls-l하고 비슷한 걸 갖다가 이렇게 잘 출력이 될 수 있게 과제를 해오면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뭐 질문이 있어요? 좀 어렵나? 어려운 건 아닌데 이거는. 그래서 요거는 기본 과제고 혹시 뭐 본인 능력이 엄청나게 훌륭한데 이런 거 하는데 너무 좀 재미가 없다라는 친구를 위해서 조금 복잡한 형태로 그 도전 과제를 내줄 테니까 혹시 도전하고 싶은 친구들은 도전 과제까지 같이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파일을 내가 설명하는 것보다 좀 질문 받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그 파일 설명하다가 한 10분 정도 설명하다 끝날 것 같은데 혹시 뭐 질문 있으면 한번 질문해 볼까? 질문. 수정들이 그냥 혹시 뭐 잘 이해 안 되는 거 있어요? 오늘 얘기한 것 중에서? 오늘 얘기한 것 중에서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었다. 조성빈? 성빈이가 누구니? 어떻게 좀 이해되는 것 같아? 내용이 좀 어렵니? 돌려보겠다고? 음. 매주 퀴즈 보는 거 힘드니 혹시? 음. 오승현? 뭐 저기 어려운 내용이 좀 있었어? 음. 지금 쫓아할 시간은 안 돼? 수업 시간에? 너무 빠른 거네 그러면은. 좀 천천히 해. 천천히 한번 따라하고 동작 시켜보고 내가 설명을 할까? 너희들 편한 대로. 그래서 좋겠어? 조금 천천히 하는 게 필요하다. 너희가 피드백을 줘야지. 좀 더 천천히 해. 한 명밖에 없네, 한 명. 졸부 한 명밖에 없다. 조금 더 천천히 하라는 얘기지, 그치? 야, 여기 있는 사람만 한번 괜찮다. 여기 둘 중에 하나 그 투표 한번 해봐봐. 천천히 하는 게 맞아? 아니면 좀 지금 현재 상황이 맞아? 천천히 하는 게 8명이나
여기 했지, 그치? 9명, 10명. 내가 왜 이 줌을 갖다 쓰기를 원하냐면은 너희 피드백을 좀 보려고 하는 거야. 너희가 손 들고 뭐 이렇게 얘기하기 싫어하잖아, 그치? 근데 이거 손가락 하나 올리는 거는 뭐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 잘 됐네. 그리고 자료를 미리 올려주고 수업 전에 코드를 작성해 오는 것도 좋다. 어. 응. 어. 어. 아니, 코드를 올려줄 수도 있는데 코드 양이 얼마인데 직접 타이핑 치는 게 필요해서 일부러 안 올려주는 거야. 직접 다 타이핑 쳐봐야 돼, 여러분들이. 어? 그리고 오류 메시지가 생겼을 때 오류를 갖다 해결하는 게 여러분들 능력이에요. 혹시 뭐 더 코멘트 할 사람 없어? 혹시 뭐 좀 오늘은 좀 빠르게 했으니까 그럼 다음 시간에 내가 좀 천천히 할게. 천천히 하고 자료는 소스 코드 얘기하는 건 아닐 것 같고 아, 책이 없나 보구나 너희들이. 잠깐 지금 교재는 혹시 뭐 교재에 있는 사람 한번 손가락 한번 여기다가 눌러줘 볼래? 아니 꼭 사라는 얘기는 아니고 두 사람 샀나 보구나 지금. 어. 그럼 내가 TP를 한꺼번에 다 올려놓을게 오늘. TP를 갖다 다 올려놓을 테니까 그리고 필요하면 뭐 소스 코드도 필요한 사람 있을 것 같으니까 그냥 다 올려놓을게 그냥. 여러분이 소스 코드 타이핑 치기 싫으면 컷 앤 페이스트 하든지.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수업 여기서 마칠게요.